공단에서 내뿜는 그 오염 물질 때문에 상당히 울산 전체 공기가 안 좋았어요. 옛날에는 솔직히 비 오든가 흐린 날씨에는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디젤 차들 그 오래된 차량들 보니까 아직도 보면 시꺼먼 연기들 많이 내고 다니는데 그런 차량들 좀 보호 단속만 해줘도 상당히 공기질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지영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산업도시 울산 하면은 떠오르는 또 다른 단어 공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모두의 노력 덕에 지금은 우리 울산이 공해도시라는 불명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요. 산업화 시기 공해가 남긴 상처는 아직 아물지 못했고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는 오늘날에도 꾸준히 신문의 한 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80년대 울산 국가산단의 공해 문제와 온산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창립한 울산 공해추방운동연합, 이 단체를 모태로 한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울산의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에 나선 지난 30년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앞으로 해결 과제는 뭔지 잠시 후 집중 인터뷰 시간에 울산환경운동연합 박다현 공동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욱 감독과 함께 울산의 다양한 이슈를 영화와 엮어서 풀어보는 영화 읽기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울산의 정치 이슈와 정책 현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가 소식. 오늘은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권순용 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권순용 시의원입니다. 네. 젊은이들이 떠나는 도시에서 찾는 도시가 되기 위한 해법은 우리 울산이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죠. 그리고 낡은 도시를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도시 재생은 이런 부분과 맞닿아 있는데요. 오늘은 울산의 도시 재생 사업 현황과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우리 울산도 원도심 일대는 물론이고 조선소나 소규모 공단이 밀집한 지역들은 갈수록 침체되고 낙후돼서 주민들의 고민이 아주 큰데요. 울산에서 현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동네들이 몇 곳이나 됐나요? 네, 현재 울산은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중구 원도심 사업을 비롯해서 14개의 사업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 6개 사업은 완료하였고요. 8개 사업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4개 정도로 공모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남구 장생포나 중구 병영 같은 곳은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전부터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 성과가 두드러지는 부분도 있죠. 네, 남구 장생포 지역은 마을에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소방도로도 개선해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네. 옛 여인숙을 개조해서 장생포 아트스테이를 조성하고 청년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 창작 거점 공간을 마련해서 장생포 고래체험관 등 관광지에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네. 또한 중구 변경성 주변에 노후한 산전마을에 도로를 정비하고 주차장을 설치했으며 만화도서관과 마을 카페 같은 주민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했고요. 네. 이런 사례들은 동네에 노후된 기반 시설을 정비해서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된 거점 공간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구 성남동 원도심 지역과 삼호동 와와공원 일대 등 6개 지역의 사업을 완료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고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울산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아쉬운 점도 짚어보면서 좀 개선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역의 관광 자원 및 문화재와 연계한 지역 특화 자원을 발굴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아직은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재생사업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지역 특화 자원 발굴에 주력해서 계획 수립부터 시행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후 관리까지도 저희가 잘 챙겨봐야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까운 부산이라든가 통영 같은 곳은 도시 재생 사업에 한 발 먼저 뛰어들어서 지금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고 또 인구 유입도 꾸준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울산이 좀 참고할 만한 도시 재생 우수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대부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전북 전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북 전주시는 한옥마을 주변의 도시 재생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서 복합 문화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을 조성을 했는데요. 네. 생활 SOC를 확충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방문객 증대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은 지역의 조선사업 쇠퇴 여건에서 군산 내항, 폐철도, 근대 문화자산을 활용해서 도시 재생을 추진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 지역으로 우리 시가 시사점을 찾아 접목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0년도 넘었던 것 같아요. 전주 한옥마을이 네,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곳인데 어떤 도시건요? 시간이 지나면 군데군데가 낙후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살고 있는 주민들도 만족하고 누구나 꾸준히 찾는 공간으로 가까워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울산에 필요한 도시재생 방향성 어떻게 설정해야 좋을까요? 지역 특화와 정주 환경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즉 우리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 자원 발굴로 타주민들이 좋아해서 찾는 공간이 아닌 우리 울산 시민 자체가 모이고 추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하나하나씩 정주 환경 개선을 해나가는 쪽으로 앞으로 우리 도시 재생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은 또 청년 비례 대표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청년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좀 입소문이 나고 발길이 이어지는 그런 도시 재생 공간들이 많아져서 청년 예술가나 창업가가 모여드는 사례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울산도 도시 재생과 이 청년과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시도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을 유입시키고 또 취업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 재생 기획 단계에서부터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청년을 위한 창업이나 문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업 이후에도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사후 관리나 또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해당 장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공간에 청년 정책을 접목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 청년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울산의 도시재생 사업이 조금 더 생명력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청년과 함께 낙후된 도시가 재생되는 새로운 울산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권순용 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의 이슈와 인물에 한 걸음 더 깊게 다가서는 시간입니다. 집중 인터뷰. 오락가락 제멋대로인 날씨와 계절, 숨쉬기조차 힘든 탁한 공기를 마주할 때면 기후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가 더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실감이 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텐데요. 이런 가운데 울산 지역 시민환경단체의 큰 뿌리죠. 울산 환경운동연합이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울산 환경운동연합 박다연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창립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울산 환경운동연합이 출범하기까지 과정을 좀 되짚어보면 맨 처음 시작이 울산 공해 문제 대응을 위해서 창립한 울산 공해 추방 운동연합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산업화를 이끈 1960년대 이후 울산 석유화학공단과 온산공단의 조성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지만 매연 문제와 온산병 등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나라 시민환경운동의 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 국가산단의 공해 문제와 온산병에 대응하기 위해 1989년 울산공해추방운동연합을 시작으로 1993년 전국 환경운동연합 창립과 함께 울산환경운동연합으로 재창립,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시민환경단체입니다. 네. 30년이면 정말 강산이 3번 변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울산 지역의 환경운동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활동 방향성이라든가 역점을 둔 분야가 달라졌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989년 울산 국가산단의 공해 문제와 온산병 대응을 시작으로 탈핵운동,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운동, 태화강을 비롯한 하천 살리기, 네. 그리고 고래보호 활동과 2000년대 말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반대운동, 2020년 울산 기후위기 비상행동 창립과 기후위기 대응 등이 있습니다. 네. 네, 특히 탈핵 문제와 신불산 케이블카 문제는 20년이 훌쩍 넘어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이고 최근 들어 기후위기 대응에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주 1회 이상 거리 캠페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울산의 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 활동으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과 감시, 생태계 보존 활동, 환경교육, 그리고 수질 오염 감시, 환경 정화 활동과 생태계 교란 제거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30년 동안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는데 지난 세월 울산 환경운동연합이 이룬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1990년대 중반쯤에요. 수질 환경 지도 발간을 해서 네. 울산 지역의 기초적인 환경 파악을 하고 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모색, 지방 정부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고요. 네. 그 외에도 수질 개선과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활동과 해양 환경 지도를 만들었어요. 이 해양 환경 지도는 연안오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대중화하는 네. 역할을 했고요. 그 외에도 국제교류 연대 사업으로 이제 일본에 있는 환경단체라든지 그린피스 등과 함께 연대 활동으로 울산의 환경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네. 그리고 2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탈핵 활동과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운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우리 울산은 시민들을 위한 환경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평소에 아쉬워하면서 늘 강조하시는 말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처한 환경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네. 특히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오해를 하고 있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에 대한 올바른 행동은 환경에 대해 바로 알고 있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 한 해 울산 환경운동연합이 관심을 두고 있는 환경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는 탈핵과 기후정의, 케이블카 반대 등의 연대 활동과 환경교육과 홍보를 위한 공모 협력 사업, 그리고 일회용 안 쓰기, 노 플라스틱 운동, 대기질과 강과 바다 수질 모니터링 활동 등 각종 환경 현안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일회용품 안 쓰기 또 노 플라스틱 운동들은 젊은 층에서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 문제라는 게 시민뿐만 아니고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들까지 함께 관심을 갖고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야 확실한 진전이 있을 텐데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앞으로 좀 어떤 소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시민들에게 환경교육의 폭과 기회를 넓히고 환경인식의 고양과 더불어 생활에서 친환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화가 필요한 사업이군요. 저는 이렇게 활동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역시 대화로
또 그렇죠. 소통하는 게 필요했군요. 울산 시민들에게 환경 대표의 한 말씀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3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요.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환경 문제에게서는 어떤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환경 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노력할 때 해결될 수 있고 네. 또한 시민들의 생활 속에 환경운동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들을 바로 알고 함께 참여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대가 변할 때마다 수많은 환경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 현안들을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집중 인터뷰는요. 올해로 출범 30주년을 맞이한 울산 환경운동연합의 지난 발자취와 앞으로 활동 계획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다현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냉철한 시선, 따뜻한 마음. 매일 아침 울산의 생생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KBS 울산 제1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울산의 현안을 한편의 영화와 연결해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영화 읽기 김정욱 감독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활기찬 스포츠 소식으로 영화 읽기 문을 여는군요. 요즘 축구 열기로 울산이 들썩이고 있죠? 네, 축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한 프로축구 K리그 개막을 알린 현대가 더비에서 디펜딩 챔피언 울산 현대가 전북 현대를 제압하고 첫 출발을 했습니다. 네. 네, 울산은 지난 25일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의 하나 원큐 K리그 1 2023 1라운드 홈경기에서 시작 10분 만에 송민규에게 선제골을 내줬는데요. 네. 이후 엄원상, 루빅손의 연속 골에 힘입어 2대1로 역전승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지난 K리그 1 정상에 오르며 17년 만에 우승 한풀이에 성공한 울산이 타이틀 방어 시즌에 도입하는 중요한 일전에서 승점 3점을 챙겼고요. 2012년부터 11시즌 연속 개막전 승리 기록을 이어가던 전북의 기록 갱신도 저지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올해 계속 이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축구 팬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날 울산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역전승이어서 더 의미가 있었죠. 네, 울산이 제주 유나이티드로 떠났다가 4시즌 만에 복귀한 득점한 출신의 공격수죠. 주민규를 공격 선봉에 내세웠는데 2선에서는 박호, 강윤구, 엄연상이, 그리고 중원에서 박용호, 이규성이 출격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카타르 월드컵 그야말로 정말 스타인데요. 조규성이 최전방에 나섰고 송민규, 아마노, 준, 이동준이 2선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 경기의 포문은 전북에서 먼저 이렇게 났는데 전반 43분 엄원상이 동점골을 냈고요. 또 후반 14분에 들어서는 너무 경기가 치열해졌습니다. 그런데 후반 19분에 울산이 전세를 뒤집고 울산 루빅손 K리그 데뷔골을 이제 넣게 되는데 이것을 한 골 차로 끝까지 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K리그 우승을 차지한 만큼 올해도 울산 현대가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좋은 경기 펼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 축구와 관련한 영화 준비하신 거군요. 축구를 하려고 하다가 그와 관련된 또 좋은 영화가 뭐가 있을지 고민하다가 족구왕을 선택을 했습니다. 족구왕요? 예. 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그 소개가 됐을 때요. 네. 스타가 없는데 이거 되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회 상영 매진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전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영화 같이 이 영화도 우문기라는 신인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그런데 청춘이란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현실이 참 어둡지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명랑만화 같은 그런 아주 경쾌한 그런 영화로 그 해의 그 평당과 이 관객을 모두 사로잡은 명작인데요. 오늘은 그 족구왕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방송국에도 족구단이 있거든요. 내용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복학생 뭐 이렇게
많이 환영받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복학생 안재홍이 출연한 홍만섭이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교에 돌아와서 꿈에 부풀어서 족구장을 찾아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족구장이 없어졌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상한 표정으로 이렇게 무시하는 등장인물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학과 사무실에도 찾아가고 학교에도 이제 하고 총장과의 대회에서도 당당하게 족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참 이상한 미친 사람 취급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서명 운동을 하면서 이제 동아리를 모집하거든요. 이때 이제 캠퍼스 퀸 안나를 만나게 되면서 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나에게는 이제 남자친구가 있는데 전직도 축구 선수예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예요. 네. 이러면서 삼각관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 두 명이 결국 이제 족구를 하게 되는 것이 UCC로 만들어져가지고 교내에 퍼지거든요. 이때 이제 강민을 이기게 되는 주인공이 있고 이때부터 족구 열풍이 다시 불어닥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족구 시합이 막 벌어지고요. 그리고 과 대항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족구 시합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이 복학생이 추구했던 자신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우승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독립영화라고 하면은 신선한 배우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배우를 또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한데 이 영화에서는 지금은 스타덤에 오른 배우죠.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 안재홍 활약상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뮤지컬 배우 박호산의 영화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작품 속에 인상 깊은 장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박호산이라는 배우가 참 시니컬하게 등장을 합니다. 나이가 좀 많은 복학생인데요. 이분이 처음에 오자마자 이제 족구를 막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라고 이제 계속해서 같은 단어를 반복을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 강요하는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인물이 도대체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만 가지고 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 과가 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결국은 너무나 족구에 미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다시 이 사람이 이 경기에 들어와가지고 역전승을 시키는 주역 인물로 등장하는 인물로 이렇게 또 인상적인 장면을 남겼고요. 네. 이 여자친구가 참 족구하면 아주 이를 가는 그런 유혜린 양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써니의 소녀시대 욕배틀녀로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예, 이분이 이제 이 여자친구인데 여자친구가 아주 이 족구를 경멸했는데 바로 이분의 남자친구가 박호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했던 그 관계도 참 재밌었고요. 첫 장면부터가 너무 이 흡입력이 강했습니다. 뭐냐면 안재홍 씨가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족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사람이 뛰어오더니 전역 신고를 하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역이라는 것은 완전한 졸업이고 군대를 완전히 떠나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도 족구가 좋아서 이거 전역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표정을 보이는다. 이런 표정이 이제 첫 장면인데 그 장면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전역하시랍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영화의 감독인 우문기 감독이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쏠쏠한 재미고요. 또 이 영화에서 캠퍼스 퀸으로 황성원 씨가 또 데뷔를 해서 지금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배우이기도 합니다. 네. 요즘 농구를 소재로 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 열풍도 뜨겁잖아요. 과거에 국가대표라든가 우생순, 마라톤 같은 영화도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고 말입니다. 아마 스포츠 영화만이 갖는 특별한 매력이 있는 거죠? 네, 스포츠 영화는 바로 그 극적 본질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본질이죠. 스토리 학자 로버트 맥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인공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대단히 어렵다. 그 과정이 바로 스토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스포츠 영화에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영화이면서 삶이면서 또 어려움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에 결과가 있더라도 이 반전과 반전을 꾀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관객들이 열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스포츠는 또 극본 없는 드라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오늘은 지난주 개막한 K리그 첫 경기를 멋진 승리로 장식한 울산 현대축구단의 활약 전해드리면서 고뇌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청춘의 순수한 열정을 유쾌하게 다룬 영화죠. 족구왕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욱 영화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도심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잠깐 주정차를 하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없어서 같은 골목을 서너 바퀴씩 돌면서 속을 태워야 하는 경우가 잦은데요.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 중인 주차장 공유 개방 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실시한 사업인데요. 종교시설과 공동주택 같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유휴시간대에 개방하거나 건축 계획이 없는 유휴 사유지를 주차장 용도로 개방할 경우에 주차장 시설 보수 비용이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으로 울산에서만 한 해 평균 1,00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이 확보되는 등 주차장 제공자나 이용자 모두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울주군 범서읍 천상지역은 처음부터 잘못된 도시계획 때문에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5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이곳의 한 대형 상가 부지를 개방형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하루 150대를 주차할 공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곳이 특히 관심을 끄는 이유는 한 지방의원과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통에 나섰는데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요. 사업 추진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주민의 입장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런 공무원들을 자주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3월 3일) 금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권혁상,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지양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